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광성 기자, 탈북자 출신이죠.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과거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같이 데리고 탈북을 한 지배인이죠. 유경식당 전 지배인 네. 허강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광성 기자께서 한 3주 전인가요? 네. 특종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허강일 씨의 인터뷰를 해서 지금 윤미향의 남편 네. 김삼석 씨가 그 허강일 씨한테 허강일 씨와 유경식당 다닌 여종업원들한테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중용을 했다. 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다. 어디입니까? 어떤 강원도의 삼척 쪽에 네. 거기 오두막까지 가서 산골째 오두막까지 가서 네. 이제 그 김삼석 씨와 양심수 선언회 회원들과 함께 가서 네. 이들 하여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이제 설득을 종용 설득을 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보도를 해서 이제 히트를 쳤는데 네. 그 보도 이후에 이제 정광성 기자가 이제 허강일 씨와 예. 더 아주 자세한 심층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네. 접촉을 했어요. 네. 어떻게 접촉을 잘 했습니까? 일단은 그 이후 기사가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사랑해 주셔, 기사를 봐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까지는 아니고 네.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고 나서 허강일 씨와 뭔가 민변에 뭔가 사이에 좀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연락이 잘 안 됐었는데 왜냐면 이 허강일 씨가 이제 자신의 신분 노출이 좀 위험하다 보니까 어차피 북한에서 계속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계속 바꾸고 이제 연락처도 계속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연락이 잘 안 됐다가 다른 분들 통해서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질문지까지 다 보냈었는데 질문지를 보고 나서 이게 호강 씨가 이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다다음 달쯤에 자신의 책이 나오는데 이 질문 내용이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출판사 쪽에서도 좀 안 된다고 지금 한다. 정말 미안한데 좀 양해를 해달라. 양해를 해달라 못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일단은 기사 인터뷰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허강일 씨랑 계속 연락을 했는데 우리 정 기자가 보낸 그 인터뷰 그 질문 그러니까 요지는 과연 이제 허강일 씨가 이제 소위 말하는 탈북자들의 지킴이 민변이 이게 약간 이제 강압적으로 그렇죠. 야 너네 국정원에서 이상하게 조사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로 한 상황이 많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한 2주 뒤에 나온다는 겁니까? 두 달 뒤에 두세 달 뒤에 나오는 본인의 자서전 격인 저서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이게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민변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일보가 처음에 보도를 했죠. 뭐를 보도했죠? 그 민변 변호사들과 김삼석 씨가 1차적으로 월북 회유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에서 첫 번째 월북 종용을 한 첫 번째 만남 때 그때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변 같이 함께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민변의 장모 변호사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런 적도 없고,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누군가가 그 허강일 씨에게 매달 50만 원 정도의 돈도 줬다. 이제 이 돈이 원래는 그 개인의 돈이 아니라 정의연 돈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빌려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허강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거짓말이다. 다시 반박을 하는 게, 장모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장모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그 국정원에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근데 허강일 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죠. 허강일 씨가 이제 탈북을 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정보도 주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돈을 받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게 민변이고 그거를 그 돈과 관련해서 담당한 게
장모 변호사다. 그거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정말 허광일 씨 말로는 민변 자체가 그런 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겠다 했으면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뭐냐 했더니 이상한 얘기가 공개 기자회견을 해라. 초반에는 무슨 공개 기자회견?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류경 식당 탈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거 자발적 그런 기자회견을 해라. 네. 그러면 우리가 저기 돈 받을 쪽도 좀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계속 종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얼굴도 다 그 이제 가리고 가명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 다 공개하고 이제 이름 다 공개하고 이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 솔직히 살아가기 힘들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위협을 가하고 아니면 암살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실갱이가 오가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그 허강일 씨가 못하겠다라고 우기니까 민변 쪽에서는 좀 그래서 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삐져서 한동안 이제 좀 그게 소홀했는데 그 소홀한 걸 어떻게 처리했냐? 장모 변호사가 어디에 후원을 받아서 그 저기 아까 허광일 씨에게 50만 원, 그 나머지 그 탈북 종업원들에게 30만 원 정도씩 이제 계속 매달 이체를 해줬다. 근데 그 내용도 이제 허광일 씨가 이제 통장 내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장모 변호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준 건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왜냐면 통장에 다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허광일 씨가 그 돈이 오간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모 변호사가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돈을 준 거는 잘못된 건가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돈이 허광일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돈이 정의연에서 나온 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허광일 씨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민변에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너네는 좀 우리가 하라는 식으로 좀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돈을 준 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네, 뭐 일단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또 플러스 그 이후에 이제 그 장모 변호사가 이제 그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는 월북 회유를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허광일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재미교포 친북 인사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편지와 사진들을 받아서 이 허광일 씨랑 그 직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돌아가면 가족들도 무사할 것이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허광일 씨에게 회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통 솔직히 그런 거를 당한 사람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 물어볼게요. 국정원에서는 왜 돈 안 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허광일 씨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혹시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건지 실제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정원이 돈을 주지 않았던지 그게 뭡니까? 일단 허광일 씨 말에 따르면 이제 정확히 얼마만큼 어떻게 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고 이제 그 중국에서 또 출발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돈을 얘기가 오갔는가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다 작업을 해서 왔는데 정작 오니까 이제 그 돈을 실제로 주지 않고 거의 국정원도 처음에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다가 방치하다시피 해서 그냥 내버려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광일 씨 말에 따르면 그냥 저기 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광일도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거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종편에 뭐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때부터 조금 뭐 그런 활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제 생각인데 이제 국정원이 방치를 한 거는 당시에 여기가 탈북했을 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뭐 공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막 돈도 주고 챙겨주고 하면 더 공작처럼 보일까봐 국정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쓴 건데 그걸 이제 허광일 씨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한 것 같고 허광일 씨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왜냐면 2016년도에 와서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쓴 거죠. 못 쓴 게 아니라 거의 안 쓴다시피 하다 보니까 진보 정권에서 아시다시피 하니까 허광일 씨 입장에서 좀 서운했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민변도 만나고 네. 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허광일 씨가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그 허광일 씨를 상대로 그 저기 중국 식당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중국에 있을 때 허광일 씨가 직원들을 폭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소송까지 제기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모 변호사가 나중에 나와서 한 얘기가 허광일이 그 자기들 때문에 저기 지금 해외로 망명을 하는 네. 건데 망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소나 이런 재판이 두려워서 네. 예, 이제 망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기자가 허광일 씨를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허광일 씨가 이제 망명을 한 거는 이게 사실 그 이제 민변의 압박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저기 허광일 씨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본하다. 그리고 망명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도 받아들이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핍박이나 그런 걸 받았다는 인정이 돼야 받아들이는데 없으면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허광일 씨는 이런 자기가 민변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그 증거 자료를 다 모아놨다가 망명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서 망명이 수락이 돼서 이제 지금 해외 제3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세 달 뒤에 나오는 자서전은 어떻게 또 미리 입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한번 허광일 씨도 이제 되게 그러는 게 출판사 눈치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뭐 출판사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두세 달 뒤에 허광일 씨의 자서전을 통해서 밝혀질 민변의 민낯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